안녕하세요. 코치원 플러스 박상영입니다. 저는 상당히 이제 다양한 장난감을 가지고 또 여러가지 보드게임이나 교구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많이 테스트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그래도 한 6, 7, 8살 정도 됐다면 저는 이제 RC카를 어느 정도 좀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참 많이 그냥 간단하게 건전지만 넣어서 사용하는 것들 사서 많이 시켜보니까 좀 많이 박살났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확실히 이제 저가의 이런 것들은 또 박살나면 더 이상 이제 그게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쓰다 보면 이제 송수신기가 잘 작동이 안 돼서 그냥 처박아 놓거든요. 그래서 당근에서도 좀 사서 시켜보고 하다가 요즘은 안 시켰는데 제가 요즘 이런 실제 이제 산을 올라타고 바위를 올라타는 그런 오프로딩에 관심을 갖고 책을 이제 유튜브를 보고 막 찾으면서 제가 최근에 한 대를 이제 사가지고 이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작은 그런 RC카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지프나 이런 그런 뭐 디스커버리나 뭐 이런 그런 실제 존재하는 차들을 이제 축소시켜서 만든, 그렇지만 상당히 커요. 거의 한 60cm 정도 되는 길이의 차인데 거의 기능이 실제 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속도나 뭐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나겠지만 바위를 올라타고 산을 올라타고 하는 그런 비포장길을 다니는 그런 능력들, 바위를 올라타고 가는 그런 능력들은 아마 유튜브를 보시면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중고로 사가지고 와서 지금 어제 작동이 되는지 다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집에서 많은 책들을 좀 쌓아놓고 오전 10시입니다. 올라탈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진짜 여러가지 장애물을 만들면서 막 이렇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00일 된 제 아들을 와이프가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이렇게 조작하는 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움직일 때마다 이제 엔진 소리가 나고 막 그러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뻔히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남자아이들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상당히 이런 스피드와 이런 것에 대해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제는 중고로 사가지고 와서 작동이 안 돼서 정말 이것저것 보면서 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4대 중에 2대는 확실하게 이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고쳐서 어제 이제 아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너무 재밌게 여기저기 장애물도 넘고 막 하고 부딪히고 막 600m 앞에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실제 운전이랑 다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운전할 때 핸들을 잡고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 하에서 왼쪽 300m 오른쪽을 앞에 톨게이트가 가는데 있습니다. RC카는 항상 변수가 있는 게 어느 순간 나하고 RC카하고 보는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른쪽 왼쪽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100m 내가 앞에 터널이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을 때 제대로 그 핸들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확실히 경계선 지능이나 그렇게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지적 자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면에서
이 RC카라는 거는 역시 또 아빠들이 또 같이 좀 해주고 집에서 막 장애물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보게 하고 그러면 참 좋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런 작은 모형의 차들을 가지고 뭐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생겼고요. 저희 서강대 쪽에 하나가 생겼는데 정말 이렇게 오프로딩을 하는 그런 코스도 만들어놨고 굴삭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즐길 수 있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너무나 아빠들이 가서 좀 같이 배워보고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해서 아파트 주변에만 가서라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빠가 좀 그럴 의지가 있다면 뭐 요즘 RC카 매장에 가면 좀 뭐 중국산이어도요 그래도 좀 아이랑 충전해 가면서 사용할 수 2-30분 놀 수 있는 거 배터리 하나로. 근데 뭐 2개면 1시간을 놀겠죠. 그러면 거의 한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사요. 그러면 웬만한 한 달 놀이치료 받는 돈이면 아이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시킬 수 있는 거죠. 또 워낙 이런 RC카 동호회도 많고 또 잘 찾아보면 개인이 또 이런 스포츠카 트랙을 만들어서 오픈하는 곳도 있고요. 상당히 저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토미카라고 그런 바퀴만 굴러가고 손으로 막 그냥 갖고 노는 그런 유치하고 그냥 무슨 뭐 주차장 놀이라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에만 빠져 있어서 엄마들이 왜 저렇게 노냐, 친구들과 못 노냐. 그거는 엄마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가 집에 그거 있으니까 얘가 그거라도 갖고 놀면 그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도 놀 수 있고, 그러니까 친구 집에 있는 장난감을 계속 사주는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아빠가 어렸을 때 장난감을 좀 가지고 놀고 그랬다면 이제는 좀 스케일을 좀 다양하게 켜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굳이 운동을 못하는 아빠한테 아이랑 공을 쳐라, 배드민턴을 쳐라 그러지 말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모는 아이하고 계속 그런 다양한 운동들을 같이 경험을 시켜주는 거고요. 80km 운동엔 전혀 소질이 없고 그래도 좀 장난감을 만드는데 소질이 있으면 아이랑 같이 장난감을 만드는 것도 저는 도리다. 그렇게 해주는 아빠들이 있다면 아이도 어찌됐든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 건지, 아니면 이렇게 자신만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장난감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친구들과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들 욕심은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엄마들이 욕심인 거고요. 그래도 아빠가 어느 분야든 하나라도 해줄 수 있다면 저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저는 정말 뭐 10,000원, 20,000원짜리 RC카라도 애가 밖에서 마음껏 배터리 충전해 가거나 건전지 끼워가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그 조종기를 가지고 내가 조작을 했을 때 내가 예측한 방향으로 전혀 충돌 없이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확실히 점점점 대인관계에서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유연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본 선생님들이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큰 차를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지만, 아이들에게도 좀 작은 차를 가지고도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어제 이제 돈을 들여서 샀는데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장애물을 만들고 어떤 코스를 만들어 볼까 막 저는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예상을 하고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치료실 안에서 이랬네 저랬네 말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되도 않는 놀이치료 받으면서 아이하고 역할 놀이는 하지 말고 정말 리얼하게 작동하는 세상에서 이 아이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 1년에 버리는 놀이치료 비용이면 자동차 좋은 거 서너 대는 살 수 있습니다. 스포츠카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트랙에 가서 놀면요, 그냥 배터리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다양한 연령의 600m 그런 앞에 취미를 가진 터널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내 아이가 눈치가 없네, 뭐야 없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자동차만을 가지고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정말 리얼한 그런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데서 아이가 상당히 이런 자동차에 대한 전문 용어를 배우고 부품에 대한 용어를 배우면서 언어 습득 능력이나 표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놀이치러 가서 뭐 그룹 수업 받네, 뭐 왔네, 뭐 이런 데 낭비할 바에는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아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면 그런 데 가서 배워보고, 또 거기 가서 전문가들이 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부품을 바꾸는지 이런 것도 배워보면요, 정말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거리나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 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확실한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20살 때 대학에 들어가서 선배랑 같이 막 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충전 배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석유 기름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연기도 나고 막 좀 타다가 엔진이 타버리고 망가져서 정말 돈을 많이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이씨 돈 많이 들어가 안 해 그랬는데, 우연찮게 제가 이렇게 진짜 오프로딩에 관심을 갖고 차를 사서 전에 지프도 있었고 이번에 이렇게 차를 또 새로 바꿔서 이제 오프로딩을 막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어느 순간 다시 RC카라는 세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도 정말 새로운 신세계고요. 제가 지금 4대가 어제 4대를 샀는데 각자마다 전부 다 나름의 튜닝이 돼 있어서 정말 그 부품 박스를 보니까 이 사람도 정말 여기에 열정을 가졌었구나. 그래서 이 차가 기존의 그런 기성품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부품들에 의해서 이게 조작이 되고 그러면 훨씬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간단한 그런 드라이버나 이런 공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배우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정말 지능이 낮은 아이들 집에서 무료하게 앉아서 그 7,000원짜리 그런 토미카마 뭐 죽어라고 몇백 개 모아가지고 혼자 주차장 놀이 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20살까지 하고 있다. 그럼 그걸 보는 엄마들의 마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으면 정말 이게 뭔 일일까 싶어서 노는 수준의 장난감의 문화도 좀 높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지능은 점점 퇴보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손을 많이 쓰게 하는 방법, 저는 이제 그랬을 때 RC카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이런 것들 많이 해보고 어렸을 때 정말 장난감에 푹 빠져 살았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경험들이 남자에게는 꼭 필요하고, 이거는 놀이치료로는 절대 줄 수 없는 경험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센터에도 좀 충전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길인데
한번 시켜보면 애들이 아마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까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은 또 중1 남학생한테 정말 다양하게 센터에서 장애물을 같이 만들어가면서 한번 시켜볼 건데요. 정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가 세상에 참 즐거운 게 많다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험은 이제 사실 이제 저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이라 모두가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나름 레벨을 높이고 싶은 치료센터장들이라면 좀 투자를 해야죠.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제 RC카도 조금만 제가 손을 대면 충분히 이제 새로운 어떤 센터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유튜브를 보시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거를 사서 저기 직접 같이 산에 이렇게 같이 한 대씩 끌고 이렇게 쭉 옥정산까지 올라가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그렇게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자동차를 핸들링해 가면서 갈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상당히 집중력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차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이렇게까지 하는 센터는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 멍하니 앉아서 모니터나 보고 있고 핸드폰 작은 화면만 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일부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치료의 접근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정말 아이가 자신만의 그런 딱 하나의 RC카를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든 부딪히지 않고 핸들링이 가능하다면 저는 학습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제 엄마들은, 치료사들은 엄마들 입장 그럴 거예요. 그럼 언제 배우냐. 때로는 이런 방법들이 더 아이를 더 전반적으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치료사들은 이거 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좋아하겠냐. 생각이 얕은 엄마들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뭐 그런 엄마들한테 일일이 맞춰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를 좋아지게 해달라고 왔는데 어떤 방법이라도 쓰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런 거 본 적 없으니까 우리 아이는 저기 연산 문제집이나 3장씩 풀어주세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 엄마 수준이 그거니까. 그런 것까지 미리 겁내고 뭐 그러면서 내가 해보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한다라는 것은 치료사 본인도 자신의 능력을 낮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막 어떠니까 이러지 않냐 저러지 않냐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든 방법이 있어서 그 아이를 500m 좋아지게 할 앞에 수 시속 있다면 50km 어떤 신호 과속 방법이든 써야 단속 되는 거예요. 구간입니다. 이건 뭐 병이 나서 약을 처방하고 뭐 수술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고를 바뀌는 게 어떤 걸 통해서 바뀔지는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느낌이 오면 저는 다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여기에서 보여주는 반응들이 그래도 평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인지적인 능력을 확인을 하고 FI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많이들 따라 하시려고 하지만 쉽게 안 되는 거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FI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제발 그냥 혼자 답안지 외웠다고 얘들 시키지 마시고 코칭 받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RC카가 아빠가 만약에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아버지 하나 아들 하나, 그러면 뭐 한 대당은 20만원씩 해도 40만원, 배터리 좀 쓸만한 거 한 두세 개 사면, 그 다음 충전기 사고 하면 한 50만원 정도면 정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어떤 공통 주제가 생긴다면
정말 엄마는 한시름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은 어찌됐든 아빠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엄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발 밖에서 어느 집 아빠는 이렇게 해줍니다라고 이상적인 거를 자꾸 아빠한테 강요하고 부탁하지 마세요. 어떤 아버지는 캠핑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도 캠핑을 갑시다 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동네 마실이라도 산책이라도 동네 산이라도 아이 데려가고 하는 분이면 굳이 캠핑장 가서 고기 구워주고 텐트 치고 인증샷 찍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 각자가 가진 어렸을 때 그 경험에서 공유할 수 있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